무릎도 다 차고자고. 이 과장이 오늘 아침에 쓰러졌대. 이 과장이 왜 그렇게 되셨대요? 뇌졸중이래. 아버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보거라. 이 아버지 편지를 받고 무척 놀랐겠지. 이젠 이렇게 편지도 쓸 수 있게 됐다. 네 내외 모두 잘 지내지? 이번엔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뒤 너희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단다. 그것은 건강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주위에 건강을 알리는 건강 전도사가 됐단다. 아니, 운동하고 있었어? 그러냐? 어우, 정말 좋아졌네. 근데 자료만 보면 말이야, 나도 은근히 걱정된다니까. 걱정만 하면 뭐라나. 내 얘기를 들어봐. 지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 뇌졸중, 사고, 심장질환 순이라네. 하지만 질환별로 보면은 뇌졸중이 2위야. 어쨌든 이 모두가 성인병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지. 거기에다 사고나 돌연사도 늘고 있고. 어? 근데 이거는 사망률이고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 유병률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지 짐작이 가질 않나? 하긴 그래요. 무작정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을 텐데. 근데 대체 그 무서운 뇌졸중은 어떻게 오던가요? 사실 뇌졸중은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더 당황스러운 병이지만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으니 잘 기억해두게. 자, 이걸 보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발음이 어눌해진다. 중심 잡기가 어렵고 비틀거린다. 물체가 흐리거나 두 개로 보인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저리거나 먹먹하다. 갑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이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질병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혈전 등에 의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합니다. 발병하면 사망률이 17%에 이르고 후유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75%에 이르는 무서운 병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잘 들었지? 특히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이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아서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실은 나도 말이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유의하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도 지나쳤다가 그만. 그래도 경과가 참 좋아 보이네요. 다행이죠. 전 응급차로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중요한 건가? 당연하지. 그게 자, 다시 보게. 뇌졸중은 얼마나 빨리 발생후에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가 결정이 됩니다. 빠를수록 좋은 게 원칙이고요. 최소한 2시간 이내, 늦어도 6시간 이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하거나 아주 심각한 후유증으로 결국 중풍 환자가 일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요 예방입니다. 옛말에도 병 나기 전에 병을 막는 게 명이라지 않단가. 아니, 그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섭취하고 금연하고 절주하고 스트레스를.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글쎄, 근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병에 많이들 걸리는 거 아닌가? 실은 뇌졸중뿐 아니라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모든 성인병들이 이런 건강생활 실천으로 예방된다니 이게 놀랍지 않은가? 그래, 맞아. 근데 요즘 와서 이런 병들이 늘어나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생활 습관 때문이지. 우리 생활은 갈수록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지만은 심한 운동 부족과 달라진 식생활 습관, 또 스트레스는 좀 많은가? 거기에 반복되는 과음과 흡연, 이런 모든 게 성인병을 불러들이는 원인이지. 그래요. 그런데 왜 주로 중장년기에 발병할까요? 우리 몸은 자연 치유 기능을 갖고 있어서 몸의 균형을 스스로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늙어가면서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에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이 누적돼 있으면은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병에 대한 방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결국 나쁜 생활 습관이 그게 문제라 이 말이구먼.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바로 그걸 내게 말해주고 싶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병에 걸리지 않도록 젊을 때부터 실천해야 하는 효과적인 건강관리의 원칙 말이다. 사실 그렇게 무서운 병도 건강생활만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중하고 또 적당히 휴식도 취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 소식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신선한 야채 등을 먹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라.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알겠지? 이제 구체적인 건강생활 실천 방법을 알려주마. 내가 의사 선생님께 듣고 열심히 실천 중인 것들이다. 제일 먼저 금연하세요. 흡연은 그 자체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각종 유해물질과 각종 발암물질이 바로 담배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 우선 담배를 끊는 것이 제일 큰 상책입니다. 막상 병에 걸려보면은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알면서도 금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요. 담배를 끊으려면 우선 주위에 금연 중임을 알리고 술자리와 커피 등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일을 피하는 게 좋겠죠. 열심히 운동하고 과일이나 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세요. 담배 생각이 날 때는 물을 마시거나 심호흡이나 이완 체조를 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여 담배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잠깐 잘못된 담배 상식. 적게 피운다고 담배 해독이 없어질까요? 금연하면 그 순간부터 몸에 축적된 타르와 니코틴이 배출되는 건 당연.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게 좋겠죠. 니코틴은 금연을 했을 때만 몸에서 빠져나가죠.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배만 불러요. 담배는 생활 스트레스가 아닌 흡연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뿐입니다. 아닙니다. 금연한 만큼 좋은 거죠. 그러니 언제든 금연하는 게 좋겠죠. 다음 건강생활 실천 방법은 바로 절주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고 비용을 만들어서 위궤양, 또 위암, 그뿐이 아니라 뇌졸중, 그 다음에 치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이 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고 또 스트레스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절주하기 위해서 첫째,
술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적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정 음주량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음주 일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집에 술을 두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술을 안 마신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보이셔서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협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음주에도 잘못된 상식 많죠? 술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므로 술 마시면 쉽게 흥분되죠. 근데 잘 자게 될까요? 물론 아니죠. 소량의 음주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과음은 오히려 심장과 뇌혈관을 수축시켜요. 위장 내 알코올 농도가 20%를 넘으면 오히려 저하된답니다. 만성 음주는 발기부전,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다 아시면서 기분에만 그렇다고요. 반복적으로 마시면 술에 대한 내성이 생겨 결국 술이 깰 때의 금단 증상을 술로 막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으로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죠? 건강 생활을 위해서 영양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흔히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과 식생활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 대개 한 40가지 되는데요. 이것을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영양 관리입니다. 그건 이제 저도 압니다. 제가 말해볼까요? 건강 식사의 4대 원칙. 골고루 또 저칼로리 섭취를 위해서 알맞게